당나라의 여걸, 측천무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특히 남녀관계와 같은 부분에서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 등이 거론되고 그것을 근거로 여자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폄하가 있어 왔습니다. 남성 정치인은 아무리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도 아무 말이 없으며 심지어 그것을 찬양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무후가 과연 그렇게 무능하고 타락한 정치인이었을까요? 우선 무후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는 아직 개국 초의 공신 세력인 관롱 집단이 무천진 군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중앙 정치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남북조 시대부터 이어져 온 거대 세족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고 당 제국은 모양새만 한족 국가인 사실상의 호환 연합 정권으로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정관의 치라고 부르는 당 태종 말년부터 당나라의 정치 체계는 문란해지기 시작했으며 정관의 치에도 불구하고 중원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태종을 이은 고종은 강인한 성격이 못되어 그와 정치적 파트너로서 통치했던 측천무후에게 숙청과 부패의 척결이라는 짐이 지워졌습니다. 조선 왕조로 치면 개국 세력인 훈구 세력에 해당하는 세력을 숙청해야 했습니다. 피비린내 난다고는 하지만 개국 이후 수성에 있어 왕조의 안정을 위한 질서를 다잡아야 한다는 걸 상기하자면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죠. 그 일을 강인한 성격의 측천무후가 해낸 것입니다. 측천무후는 특권 계층의 권리와 힘을 숙청을 통해 제어하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고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는 기존의 주류 세력을 대신하여 신진 세력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은 매력없고 잔혹하며 그 시대에 인정받기 힘들고 주류층과 권신들에게 군주에 대한 인기를 크게 상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당 제국의 사실상의 창건자가 태종이고 고종 시절부터 무후가 통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측천무후는 실질적인 당 제국의 제3대 황제가 됩니다. 무후의 치세 때 다른 황제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무주의 치라고 하죠. 무후가 다스린 시기의 내치는 당태종의 정관의 치에 버금가며 이후 현종 때 맞이한 개원의 치를 불러오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수나라 시기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과거 제도를 점차 확대 시행하여 당나라 후기에 이르면 과거 급제 출신들이 주류를 차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무후 자신도 과거제 출신 선비들을 기용해서 북문학사라는 친위 집단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당나라의 도자기가 그 특징을 확립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비록 균전제가 붕괴되고 그로 인한 부병제의 실패로 약해진 국방력 때문에 거란족 등 이민족에 대한 통제에 실패하거나 군사적인 면에서 여러 번 패배하여 영토를 잃는 등 실정도 있었지만 그것을 무후 혼자만의 실정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죠. 측천무후에게는 당나라의 개국 공신의 자손이라는 허울뿐인 것 이외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남편인 고종과의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나마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측천무후가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무후의 권력은 고종 사후에도 신하들에게 여러 번 도전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절대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황후나 태후라는 위치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권력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훗날에야 절대 권력에 걸맞은 권력을 쥐게 되나 그 시기는 700년 즈음으로 무후 통치기의 말년 중의 말년에 해당되는 시기였죠. 인재를 많이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후가 황제로 재위 시에 이 경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초당 사걸에 들 정도로 걸출한 문인인 낙빈왕이 토무조격이라는 경문을 지어 무후의 재위 찬탈에 대한 반란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무후를 혹독하게 비판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무후가 읽고 누가 글을 썼는지 묻습니다. 낙빈왕이 썼다는 말을 듣자 그 재능을 아까워했다고 하며 낙빈왕이 죽은 뒤에도 그의 작품을 모아 엮도록 했습니다. 즉위 후에도 적인걸, 장간지 같은 뛰어난 재상들이 등용되기도 했죠. 호사나 달기 혹은 서시와 같은 설화상의 인물들을 제외하고 중국사의 다른 시대의 여성 권력자들과 측천무후를 비교해보면 1. 한나라 고조의 부인인 여후가 있었지만 한나라 개국 공신들을 거의 씨를 말리는 수준의 숙청 작업을 통해 황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만 몰두했을 뿐 다른 업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후의 자손인 당 현종대의 양귀비가 있었지만 그녀는 권력자라기보다는 황제의 애첩으로서
그 권위에 의존해 권력을 누린 놀이개에 불과했습니다. 3. 청나라의 서태후를 들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그야말로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는 중국 백성은 물론이고 청나라의 황실까지 모조리 이용해 먹고 처절하게 내버리곤 했던 악질적인 권력자였지요. 이런 일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1. 정치적 능력 2. 개혁적 성과 3. 여성으로서의 미모까지 특천무후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겸비한 중국사에 걸출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세운 국가인 무주의 황제로서 신하들이 폐위를 강요하자 스스로 제위를 버리고 물러난 후 땅 제국의 황제에게 황위를 되돌려줍니다. 그 후 1년 뒤 그녀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황후의 예로서 장사 지내고 묘비에는 아무것도 써서 남기지 말 것.